오늘 행복한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우리 삼척에서 장로님이 오시고 다음에 또 원주 규례에서 또 한 집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두 분 다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중환자라서 삼척에서 오신 분 신장 8%의 환자가 오셨기 때문에 저도 무의식 가운데 이제 긴장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고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도움을 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깨가지고요 새벽 내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길에서 또 오셨는데 이분은 사실 무릎 관절이 이제 나빠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이제 상담하면서 혈압을 딱 재니까요. 혈압이 150에 뭐 밑에 혈압 얼마에다가 맥박수가 40이야. 제가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또 철렁한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저한테는 심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무릎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나와보니 무릎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장이 문제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긴장을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저녁에 밤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또 제 사이가 지금 의사잖아요. 내과 의사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 하니까 4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식을 시키고 두 분 다 검식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삼척에 오신 우리 장로님도 점점점 뭐 속이 미식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혈압 모든 게 다 정상이 되고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더 큰 위험이 이제 심장은 더 위험하잖아요. 이제 어제 계속해서 이분은 혈압을 재도록 했습니다. 어제 오늘 재면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42에서 어제는 52, 오늘은 맥박수가 61인가 62로 올라갔어요. 혈압도 150에서 오늘은 130으로. 와,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치료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치료는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두 분을 치료하신 분은 누굽니까? 저는 걱정만 했을 뿐이지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건강의 법칙을 열심히 배우고 이 건강의 법칙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이곳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것처럼 철저하게 여러분은 건강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를 이제는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평생 강건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식사하다가 이제 김명호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김명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사람이 부실한 사람이었어요. 늘 골골하고 재림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잔병치료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되어서 건강기별대로 식사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분은 늘 연구하시는 학자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보니까 학자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라 그런데 그 이후로요 25살 이후로요 자기가 그렇게 아픈 적이 별로 없대. 그러니까 감기는 한 번씩 이제 걸릴 수 있는데 감기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 법칙대로 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치료는 누가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건강의 법칙대로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실 일이 있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오고 치료도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 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야. 여러분이서 이곳에서 꼭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또 가운수 자매도 저한테 정말 검사 받고 왔잖아요. 아주 수치가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강 자매가 저한테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이곳에서 생활해가지고 병이 안 낫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 좀 간증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안식일 날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는 설교 예배부터 먼저 드립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다음에 설교 예배 이후에는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각자 나오셔서 여러분 뭐 삶을 이야기도 좋고 자기 소개도 좋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오늘 제가 먼저 간증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제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든밸리가 정말 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가만히 쉬어 보니까 대상이 있어야 말씀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성령 충만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대상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든밸리에 좀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번 주에 만실이 됐어요. 만실. 기도 응답받았죠.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주에 전화가 왔는데요. 부산에서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사장님이라 합니다. 사장님 하면서 전화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 자기는 자가면역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오랫동안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든밸리 이야기를 하더래요. 막 고생하는 게 너무 좋더라 뭐 하는데 이 사람 귀에 번쩍 떼가지고 가까이 갔대요. 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 듣고는 이든밸리 그래 좋아요 물어봤대. 좋다 하더래. 지금 전화번호 있냐고 전화번호 하나 받아 적었어. 그래야 전화번호 받아 적었죠. 그런 다음에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전화했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전화번호 받아 적은 걸 어떻게 1년 동안 보관합니까? 그래서 1년 만에 전화한다 하면서 일요일 올 거예요. 우리 금요일 온다는 거 금요일 자리 없다고 못 한다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시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부산에 있는 지하철에 탄 사람이 왔다. 저한테는 이 은총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폐결핵으로 제가 중퇴도 했다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이후로 폐가 나빠가지고 장기침을 좀 했어요. 장기침을 하는데 이 장기침이 안 떠나.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든밸리의 원장이 돼가지고 장기침하면 이게 덕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기침을 좀 먹여달라고. 그런데 뭐 물 마시다 살이 걸린 것 말고는요 장기침을 이제 거의 안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김영 지사님이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부담이 팍 생겼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저요 어디 있는데요 이곳에는요 점심 안 먹으면요 사람을 다 봉고차에 다 태워가지고요 뭐 송리산인가 그 조선 앞에 탁 내려놓으면 오후 내내 돌아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좀 좋은데 좀 데리고 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부담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러려면 이제 요즘은 스타리아죠. 스타리아 차가 한 대 있어야 이게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그 차가 없으니까 항상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입소자들 딱 보고 차를 가져온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이 차에 다 태울 수 있는가? 내 차하고 이 사람 차 해가지고 태울 수 있으면 가고, 태울 수 없으면 못 가. 그리고 또 이제 한 해보니까 입소자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왜 자기 차 이용하냐 이 말이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원장으로서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안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렉스 아니라 그 본거사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멍텅이를 주셨냐면, 야, 너는 네 인생의 문제를 왜 자꾸 네가 그렇게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나님께 맡겨봐봐. 그런 기도하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로. 저는 옛날에 사업할 때 사업하니까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면 식당에 가면 제가 그 식들 다 됐어. 그들이 이제 사업할 때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무슨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면 제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못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맞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께 못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듣고는 그럼 이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누가 뭐 이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지난주인가 마산에 전화가 왔던, 마산에 그 한 연집사님 이 전화가 왔어. 와서는 목사님 그 이든밸리에 뭐가 필요하다면서요 하면서 자기가 100만 원 헌금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내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내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감사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별도로 통장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만 스타리가 이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도어도 자동으로 딱 열려야 환자들이 쉽게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최소의 해도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요리책을, 항상 내가 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요리책을 만들어가지고 한 권에 10,000원씩 남기면 1,000권 팔면 1,000만 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제 생각이. 그러니까 요리책을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전화가 왔어. 이번에는 영주에서 그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이 계신 교인이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때로부터 저렴 교인이 돼가지고요 침례받고 지금 영적이 아주 신실한 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든밸리에 처음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기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교인이 되었으니 갑자기 자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확 일어나더래. 그래서 내가 이든밸리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100만 원 보낸대. 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질병에 있는 문제도요, 질병의 문제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건강의 원칙을 배우고, 두 번째는 이걸 실천해서 이제 집에 가더라도 그대로 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 때 저처럼 이렇게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보여주시더구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자,
오늘의 제목은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합니다. 올바른 식사법은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하나? 두 번째,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나? 세 번째,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하나? 이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설계대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 또 범죄한 이후에 주신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곡식, 견과, 과일, 채소로 우리가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걸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요번에 이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오늘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초청하려고 합니다. 내년은 8월 말에서 9월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이든밸리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장막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배운 게 뭐냐? 김명호 목사님은요, 성경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거라. 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이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는지. 예. 두 번째는 그 성경의 낱말의 뜻을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는 거야. 그리고 김영호 목사님이 성경절을 딱 대실 때 내가 딱 보니까 나는 그걸 읽을 때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는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과 대조하고 원문을 보고,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연구해야 되겠다.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분도 큰 감동을 받았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 이후에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수확이 있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내 식물로 주노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스리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내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앞으로 이제 김명호 목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뭐 다스리라? 다스리는 잡아먹는 것도 다스리는 건가? 여러분, 잡아먹는 것도 다스리는 겁니까? 잡아먹는 것은요, 이 살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잘 돌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것은요, 잘 관리해야 될 것은 바다의 생선, 다음에 소, 다음에 닭도요. 여러분, 다스리라는 것 가운데는요, 그 짐승의 알, 그리고 우유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계란, 우유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우유를 가지고 많은 제품을 만들죠. 치즈 만들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육식 문화 때문입니다. 제일 나쁜 것은 치킨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기름에 튀긴 것은 제일 나쁩니다. 피자는요, 저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치즈 덩어리이기 때문에. 치즈는요, 이 우리 위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부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피자예요. 예,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어서 오늘날 암 환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존스 홉킨슨 소아과 병원과 수술 센터 원장인 플랭키 오스키 박사는 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유를 마시지 마라.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겠냐면 우유를 통해서 소아과 책임자죠. 소아과의 불치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당뇨, 제1형 당뇨가 소아당뇨입니다. 그건 아예 췌장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요. 이런 뉴스타트도 힘듭니다. 두 번째, 소아백혈병. 이것이요, 소들이요, 백혈병 걸린 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저제 백혈병균이 이 아이들에게 소아백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유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도 이제 소아당뇨로 문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소아당뇨는 뉴스타트로 해가지고 쉽게 낫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 중에 아기 증감에 따라 동물들에게 병이 증가됐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뭐 계란 먹고 뭐 우유 먹고 우유의 제품이 버터 먹어도 뭐 관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먹었고요, 야곱도 먹었고, 목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문제가 되느냐? 동물들의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소도 잡아 먹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다릅니다. 비록 그것이 신선한 것일지라도 특별히 치즈는 위장에 너무 독하므로 절대로 위장에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 다음에 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식초입니다. 식초. 또 식초와 함께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마요네즈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맛을 내는 것이 뭐냐면요, 새콤, 달콤, 짜고 기름지고 여기에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음식점 잘한다는, 냉면집 잘한다는 거 딱 육수 국물 먹어보면요, 대부분 이 네 가지 속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입에서 침이 막 나오네. 식초하니까 그 신맛이 막 차. 자, 음식점에서 먹는 식초는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빙초산 쓴다네. 빙초산. 고음료입니다. 고음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감식초를 할지라도 식초 자체가 우리 위장에 음식을 부패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샐러드는 기름과 식초로 조리되는데 위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패한다. 다시 말하면 썩는다. 이것이 썩는 것은요, 식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김치는 뉴스타트 음식이 아닌가? 신김치는 이미 김치 자체가 식초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묵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간장, 신장병 환자는요, 절대로 이런 식초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간장, 간이 망가지고요, 신장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요네즈,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샐러드를 주는데, 샐러드에 이제 마요네즈를 쫙 실어서 주잖아요. 마요네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마요네즈 만드는 방법, 재료가 뭐예요? 계란, 식초, 소금, 설탕, 기름도요, 식용유입니다. 이거를요, 초고속으로 막 확 저으면 새콤달콤한, 또 짜고 이런 맛있는 마요네즈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보니까 계란 들어가죠, 식초 들어가죠, 설탕 들어가죠, 식용유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식당 가면 그 샐러드를 줄 때 마요네즈를 칠하지 않고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남산에 무슨 롯데호텔인가 무슨 호텔이 있더라고요. 이제 비싼 데 갔어. 갔는데 이제 하얏트인가? 하얏트. 제가 생전 처음 가보니까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 뷔페 식당 가니까요, 와, 얼마나 큰지 막 종류가 막 다 있더라고. 여러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뷔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뷔페 가면 여러분 위장이 다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번 맛을 봐야 되지, 저것도 한번 맛을 봐야 되지. 맛만 보더라도 여러분 위장은 다 부패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딱 결심했습니다. 3가지, 4가지, 많아봐야 5가지 이상은 내가
하지 않겠다. 가지수를 딱 제한했어. 그리고 이제 샐러드 바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요네즈가 이제 그 소스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다 요리사들 있잖아요. 물어봤어. 이 소스 뭐로 만들었냐니까 다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가 안 들어간 게 없어.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또 이야기했죠. 저 마요네즈 없이 그냥 만들어줄 수 없냐 그러니까 안 된대. 여러분이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소스를 칠하지 않고 생야채만 드시면 좋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이 금해야 될 게 뭐냐면 설탕입니다. 설탕은요, 여러분 진짜 목숨을 걸고 먹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흑설탕, 뭐 다음에 또 황설탕, 또 설탕 원당. 그런 괜찮지 않겠냐 하잖아요. 물론 원당은 그 정제된 백설탕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설탕이 나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꿀도 설탕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천연이기 때문에 미네랄, 바이타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도 당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왜냐하면 당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탕은 위장에 좋지 않다. 그것은 발효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발효시킬 때 뭘 넣습니까? 설탕으로 발효시키잖아요. 설탕 범벅해야 봄에 따는 매실도 그렇게 하지요. 모든 게 다 설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탕을 먹게 되면 여러분 위장이 뭐냐면 이제 발효되는 거라. 불불 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뇌를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처리한다. 자, 보세요. 이것들은 조직을 막히게 하고, 조직을 막히게 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나에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성령께서 이 건강기를 주셨죠.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고기보다 더 괴롭다. 뭐보다 더 괴로워요? 고기보다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설탕을 티스푼으로 전혀 넣지 않을 때 이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14마리를 잡아먹어. 그런데 설탕량을 티스푼으로 증가시킬 때마다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먹는 개수가 줄어들어. 6티스푼 하니까 10마리로 줄어들었죠. 12스푼 하니까 5.5, 18, 24스푼 하니까요, 백혈구가 면역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배 이하로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탕 드시지 마시고, 근데 사탕뿐만 아니라 설탕을 드시지 말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과점 빵은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과점 빵은요, 우유, 다음에 버터, 설탕, 대표적인 계란. 그래서 사실 배워보면요, 여러분이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케이크 있죠, 케이크. 케이크는 제일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케이크에 그 우유 제품인 그 하얀 거 그거 뭐예요? 생크림 다 우유 제품이에요. 거기다 또 계란 넣죠, 설탕 넣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저는요, 저희 부부 생일 때는 절대로 케이크 사오지 말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생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빵이나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먹는 거야 그렇게 큰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환자로 한다면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설탕과 우유가 결합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을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이스크림, 우유와 단 게 포함된 것이 아이스크림이죠. 케이크 이런 것들. 또 하나 이제 우리 위장에 안 좋은 것이 소다,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빵을 만들 때 소다, 베이킹 파우더만큼 빵을 잘 풀고 맛있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이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면 위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지 말고 이스트로만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것이 좋다. 자, 그보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커피입니다. 커피는 문화인의 상징 아니겠어요? 밥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커피집 가두고만 밥 먹고 나서 커피집 가지고 한 잔 마시고 따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화더라고요. 근데 이 커피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커피를 먹으면요 암이 걸립니다. 여기 커피를 날마다 마셔가지고 뇌암이 걸린 분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의사였습니다. 상담을 계속 해보니까 미국에서 오셨는데 늘 커피를 달라고 옆에서 마시면서 일을 한 거예요. 뇌암이 걸렸어요. 또 한 분은요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선생이 왔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해 보니까 커피를 마셨어. 그저 커피를 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 불면증이 나았대.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피하고요. 이 차도 피하라는 게 뭐냐면 차 속에 카페인이 있는 차는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에 거의 다 카페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차를 마시는 것이 사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차에는 다 카페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사이다, 콜라도요 그런 의미에서 다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지 않다. 건강 생활을 하시는 분은 콜라, 사이다 마시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기름이 쩔게 되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산화가 되는데요. 산화가 되면 이게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식물성 기름이라 할지라도 이 쩔은 기름, 오래된 기름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견과는 그 속에 기름이 많은 게 견과잖아요. 견과가 산소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쩔게 됩니다.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기름은요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독성이 생겨.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는 참기름, 들기름도 안 쓰죠.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열에 가열해서 볶아서 짜는 것은 절대 안 씁니다. 열에 가열될 때 산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즘은 들기름, 참기름도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실온, 가열시키지 않고 생으로 짠 기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기름, 우리는 그런 기름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기름도 질의 종류가 있는데요, 질의 종류를 볼 때 이 올리브 기름이 제일 좋아. 그래서 또 들기름, 참기름도 이게 한참에 다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쓰다가 또 뚜껑 닫아놓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산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쓰고, 올리브도요 우리 병막에 보면 산화 방지하는 막이 돼 있죠. 흔들에만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음식을 할 때 가열 시에는 절대로 올리브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요리를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올리브유를 싹 뿌려서 가열되지 않도록. 원리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방이 많은 경우가 쩔게 되면 지방이 산화되는데 아플라톡신, 이게 발암물질입니다. 또 기름에 튀기는 음식, 대표적인 게 치킨, 다음에 부각 이런 거, 다음에 한과, 이제
설날 명절에 선물 많이 하잖아요. 한가 다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름이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분자 구조가 변하고 이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화학적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름이 분해되면서 아크릴아마이드, 알데히드, 폴리아릴아민 이들이 다 발암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건강 음식은 튀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치킨,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자,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곡시체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빵도 통밀이 있고 신밀이 있죠. 신밀가루가 있죠. 그러니까 통밀로 된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음식물에 관한 권면 320페이지 보면 이 밀도 정제해서 깎아서 하얀 밀이 되면 정제된 밀가루, 신밀가루입니다. 로 만든 빵은 통밀가루로 만든 빵에서 발견되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영양의 대부분은요, 그 껍질에 있거든요. 껍질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질 많아요. 무기질, 미네랄이라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게 연구를 쭉 해보니까 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고기는 미네랄과 무기질이 거의 없어. 채소와 이 과일 이런 곳에 뭐가 많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 해초류. 그래서요, 이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세포 속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제 다음에 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효소가 필요해. 효소, 저효소가 필요한데 효소, 저효소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칼로리 많은 걸 먹는다 하더라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것보다는 그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는 통곡식류를 먹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때로는 이렇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과일도 보니까 알러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 체크할 때 음식에 대한 알러지 체크하도록 돼 있죠. 이것이 어떤 분이 왔냐면, 참나, 복숭아도 알러지 있고, 뭐 자두도 알러지 있고, 뭐도 알러지 있고, 알러지는 한 5-6가지야. 이 사람한테 금식을 못 시켜. 과일에 대한 알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먹을 과일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식물에 대한 알러지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해보니까 그걸 피하고 해가지고 일단 이제 좀 체력을 올려주잖아요. 몸이 회복되니까 옛날에 알러지 있던 그 음식도 알러지가 다 없어졌어요.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가 알러지가 있다는 의미는요, 내 면역체계가 낮다는 것입니다. 내 면역체계가 낮기 때문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곳에 이제 현미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백미를 하다 보니까 백미가 남아. 그러니까 제처가 남는 밥 버릴 수도 없게 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남는 백미를 이제 처리하는 일을 했어. 그게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먹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어. 피부가 막 가려운 거야. 자, 여러분, 왜 백미를 먹으면 피부가 가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백미는 깎아버렸기 때문에 껍질에 있는 비타민 B군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탄수화물을 대사하는 포도당 대사에 비타민 B가요, 결정적인 효소 및 저효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면 자산 형태로 나와버려. 이 자산은 우리 몸에 독성 역할을 하는 거라.
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미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와야 되죠? 예, 인슐린이 나와야 되잖아요.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와버리면 히스타민 이 방출이 증가해서 히스타민이 사람 몸을 가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두 번째는 백미는 비타민 B군을 다 결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 대사를 불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산이 축적돼. 이 재산이 독성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우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 여보,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려. 당신 몸을 왜 쓰레기통을 만들어? 그때부터 이제 나무도 안 먹고 이제 현미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가려운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 정서영 박사님이 쓰신 기적을 낳는 현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백미는 장안에 들어가면 리조레시친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미를 주식으로 하면 혈액은 산성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백미병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현미의 배아는 거꾸로 오히려 토코페롤, 다음에 토코트리에놀, 베타시스테놀이라 하는 항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미의 그 쌀룻 그 속에, 또 현미의 이 배아에는 중금속의 해독제인 휘치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트산과 섬유질이 많아서 농약의 수은이나 공해의 납 성분을 내 속이나 몸에 쌓이지 않게 합작해서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미를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중금속, 농약, 이와 같은 것을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백미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요즘 쌀농사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현미는 백미보다도 더 농약이 많다. 그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의하면요, 백미 먹는 사람보다 현미 먹는 사람이 우리 몸의 농약 잔류라든가 이런 중금속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미의 껍질의 그 섬유질, 그리고 이와 같은 휘친산 또 피트산 섬유질이 그 중금속과 농약을 흡수해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미 속의 비타민 B가 아주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깎아버리면 백미는 현미의 비타민 B1이 9.3배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미는 백미보다 비타민 B1이 9.3배 많고, 또 비타민 B6는 백미의 16.7배나 많아요. 엄청난 차이죠. 또 비타민 9는 백미의 5배나 많고, 비타민 E, 토코페르라죠. 비타민 E는 백미의 5배 된다. 그 외에도 이제 이노시롤, 비오틴, 크롬, 철, 마그네슘 이와 같은 다양한 이 무기질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삼육대학 영양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자, 삼육대학 영양학과 실험 중입니다. 자, 잘 보세요. 백미를 먹은 쥐는 이렇습니다. 털 보세요, 털. 활동을 못하죠. 자, 다음에 흑미. 아주 흑미가 좋은가 봐. 그죠? 털이 곱죠? 다음에. 이는 백미이고, 이 털 보세요, 털. 활동을 안 하잖아요. 이는 현미. 보세요, 털 보세요, 털. 활동하는 거 보세요, 활동.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희 집에 이제 묵은 백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미를 밭에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있는 동네는 새들이 많거든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을 줄 알았습니다. 안 먹는 거야. 나무 위에 딱 앉아서 보기만 보고 안 먹어. 그거 이상하다.
왜 쌀을 안 먹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한다고 여기서 현미를 가져와가지고 현미를 쫙 뿌리셨어요. 새들이 갑자기 날아와가지고요, 백미와 현미가 섞였잖아요. 현미만 골라서 먹어. 현미만. 이야, 세상에. 놀랍죠? 제가 직접 실험했다 하니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식사가 더 좋을까요? 지금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반찬 몇 개야? 한 50개는 되겠네. 이렇게 식사하고 싶습니까? 초절하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식사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먹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르다 하니까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먹으면요 소화해서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그리고 음식마다 소화시키는 효소가 다 달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종류의 효소가 나오면요 간이 부담을 갖고 소화에도 장애를 일으켜요. 음식은 단순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요 반드시 외부에서 먹어서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때마다 이제 이렇게 반찬을 갈아가면서 먹으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합성작용에 의해서요 만들어냅니다. 채식하면 뭐 비타민 12가 부족하다면서요? 안 그렇습니다. 소 보세요. 소가 비타민 12 풀만 먹잖아요. 그러면 채식에는 비타민 12가 없다. 이것도 옛날 말입니다. 특별히 해조류에 많고요 비타민 12. 다음에 시금치라든가 이런 것이 또 풍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음식 먹는 방법인데요 천천히 철저하게 100번씩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위장 나쁜 사람 식사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오래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식사 시간에 책이나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 됩니다. 식사는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피가 위로 다 몰린단 말입니다. 이럴 때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피가 머리로 몰리면서 소화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너무 뜨거운 음식, 너무 찬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인후, 식도 이걸 상하게 됩니다. 식도염, 더 나아서 식도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찬 음식은요 위에 들어오면 위는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차면. 그래서 차원으로 이 찬 음식을 먼저 데우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활력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 짜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고요. 또 하나는 식사 중에 물을 마시지 마라. 그 이유는 소화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치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